네, 안녕하세요. 초보자 가이드 1-2편 애드센스 광고 송출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보는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이런 애드센스 광고가 도대체 왜 나오는지, 왜 꼭 이런 광고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특정한 광고가 송출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대상을 타겟팅 했느냐, 어떤 대상을 목표로 했느냐,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애드센스를 게시하는 저희 블로거나 유튜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들과 사용자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이 타겟팅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 사용자들을 어떻게 타겟팅해서 광고를 송출하는지, 자, 그 부분을 살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타겟팅 방법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타겟팅되는 방식으로는 문맥 타겟팅, 맞춤 광고, 게재 위치, 언어 등의 방식이 있고요. 부가적으로는 방문 기록이나 상호작용, 쿠키 정보값, 기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타겟팅된 광고들이 송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 대상은 당연히 내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 자, 사용자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이 문맥 광고라고 보시면 좋고요. 자, 어떤 방식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글을 쓰는 블로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동차에 대한 글을 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자동차 제품이 차가 나와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자동차나 차량, 자동차 브랜드 이름, 차 이름, 차량의 가격이나 상세한 성능 등에 대한 정보를 그 글 안에 담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차라는 특정한 단어나 키워드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포함이 될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차와 관련된 광고들이 송출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봐왔기도 했고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광고에서는 보통 신규 런칭한 차량이나 장기 렌트, 중고차와 관련된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요런 형태를 문맥 타겟팅 광고라고 볼 수 있고요. 문맥 광고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문맥 광고는 이런 형태로 특정한 정보에서 키워드나 주로 반복되는 그 블로그 글의 내용, 컨텐츠에 따라서 특정한 광고가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저희가 글을 쓰는 게시자 입장이었지만, 자, 이번에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나 사용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새로 나온 자동차가 뭔가 매력적으로 예쁘게 느껴져서 자동차와 관련된 기사나 블로그 글, 이런 것들을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몇십 분이고 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동차에 대한 그 관심사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다가 무한정 계속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행과 관련된 웹사이트나 블로그로 이동을 해서 그 여행 후기나 관련된 정보를 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문맥 광고와는 달리 분명히 내가 보고 있는 현재 웹사이트는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인데
자동차와 관련된 광고가 송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런 경우에는 문맥 기반으로 한 광고 타겟팅이 아니라 나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광고가 타겟팅 되어서 송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맞춤 광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쇼핑몰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맞춤형 광고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좋고요. 여성분들이 경험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한데, 자, 일단은 옷을 산다고 가정을 하고 쇼핑몰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뭐 이 옷 저 옷 구경을 합니다. 하지만 뭐 실제로 구매하지는 않았어요. 마음에 드는 옷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그냥 이제는 뭐 웹서핑을 그냥 합니다. 뭐 뉴스 기사를 본다던가 내가 관심 있었던 다른 분야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재밌는 게 쇼핑몰도 아닌 그 웹사이트나 블로그 글에 포함되어 있는 광고에서 내가 봤었던 바로 그 옷이 광고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해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내가 봤던 그 옷, 그 신발인데 가격 얼마, 뭐 제품의 주요 특징 뭐뭐뭐 해가지고 그 광고가 바로 정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런 경우 역시 내가 방문했던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한 관심사 광고, 맞춤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광고가 나오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애초에 설명드렸었던 여러 가지 광고 타겟팅 방식 중에서 맞춤 광고가 나왔던 그 방문 기록이나 상호작용, 쿠키 정보 등을 기반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광고가 송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방문 기록이나 쿠키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브라우저나 PC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도 하고요. 상호작용이란 건 뭐 실질적으로 구매를 했거나, 그게 아니라면 특정한 애드워즈를 통해서 애드센스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 특정한 광고주의 웹사이트를 방문했던 그런 기록들까지도 애드센스는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광고를 구글이 송출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 광고가 송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광고 형태에서 사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른 건 다 빼고 문맥 광고가 7, 맞춤 광고가 2.5, 나머지가 0.5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수준이라는 거는 수입 데이터 기반입니다. 자, 지금 맞춤 광고 밑에 방문 기록이나 상호작용 이런 것들 원래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냥 편의상 문맥이랑 맞춤 광고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7과 2.5라는 거는 제 지금까지 애드센스 수익을 기반으로 했을 때 실제 데이터를 좀 편하게 보기 쉽게 나누어서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얻은 수익 중에 한 70% 정도 혹은 그 이상은 문맥 광고를 기반으로 했던 수익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한 25% 정도는 맞춤 광고에서 나왔던 수익들이고요. 그 외에 0.5라고 표시는 했지만 계제 위치나 언어나 뭐 기기들, 이런 기타 정보들을 기반으로 했던 광고의 수익은 사실 뭐 0.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지만 자료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 글을 보니까 뭐 비슷하신 것 같아요. 문맥을 기반으로 한 광고 수입이 대략 70% 이상이고 20에서 30% 사이는 맞춤 광고가 송출이 됩니다. 예,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맞춤 광고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리고 계제 위치라던가 언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설정을 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용자들에게 그것을 맞춰서 광고를 보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문맥 광고가 중요한 거고요.
이제 강조를 좀 해드리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문맥 타겟팅 광고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떠한 주제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겠죠. 문맥 타겟팅 광고를 어떤 주제로 글을 쓰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광고가 송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가에 따라서 광고 수익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컨텐츠 주제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광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는 제 생각이긴 한데 이런 타겟팅을 고려한 양질의 컨텐츠를 작성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광고 수익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왜 이런 컨텐츠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강조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풍부한 컨텐츠, 그러니까 다양한 컨텐츠나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해서 광고가 나간다면 관련성이 높은 광고가 나갈 확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죠. 컨텐츠의 분량도 많고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깊이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제작이 된다면 그와 관련된 관련성이 높은 그런 광고들이 송출될 확률이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클릭이나 전환 역시도 극대화될 수밖에 없고요. 클릭은 말 그대로 이제 광고 클릭을 얘기하는 거고, 전환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들에게 특정한 비즈니스 성과를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옷을 구매한다던가 회원 가입을 한다던가 혹은 브랜드 이미지 광고를 한다던가 유무형의 비즈니스 성과를 가져다 주는 그것을 전환이라고 얘기하고요. 애드센스에서는 클릭이나 클릭률, 단가 이런 게 중요하다면 광고주들에게는 얼마 비용을 썼을 때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느냐, 그것을 지표화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어들, 용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환입니다. 자, 클릭이나 전환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게시자, 우리와 같은 블로거나 유튜버들에게도 이득이 되지만 광고주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아무튼 관련성 높은 광고를 많이 송출함으로써 클릭이나 전환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것은 결국 보다 나은 애드센스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풍부하고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나은 애드센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초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구글에서는 요 사용자, 광고주, 게시자 이 셋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시자보다는 광고주가 더 중요하고 광고주보다는 사용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구글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가장 친화적인,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을 가장 우선시 여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게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서는 그래서 최대한 사용자를 배려한, 사용자를 위하는 컨텐츠나 웹사이트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그런 외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양질의 좋은 풍부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애드센스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부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이번 시간에 애드센스 광고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광고가 송출이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간에 설명을 안 드리긴 했지만 문맥 광고나 맞춤 광고가
거의 사실상 95% 이상,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게재의 위치라든가 언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았어요. 대신에 문맥이나 맞춤 광고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들은 어느 정도 에센스에 대해서 충분히 익히시고 난 다음에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초보자 가이드 샵 2편 에센스를 실제로 하시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이나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 자변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